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회로가 있으면, 여기 IC가 있으면, 여기에 과일 출력 쪽, 입력 쪽 이게 있으면, 다 플러스, 흘러 들어가는 걸 갖다가 플러스로 잡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IC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아까 흘러 나오는 전류는 어떻게 했어요? IOL 또는 IOH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이쪽은 입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웃풋 대신 인풋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IIH 또는 IIL. 그죠? 왜냐하면 흘러 들어가는 걸 항상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흘러 나오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또 전류만 있나요? 또 뭐가 있어요? 전압이 있겠죠. 전압. 자, 전압은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여기에 가해주는 전압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VIH 또는 VIL. 그죠? 입력 쪽의 전류 구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해 전압을 VOH 또는 VOL. 낮은 전압일 때의 전압, 높은 전압일 때의 전압, 출력 전압. 이거는 입력 전압. 높은 전압일 때 입력의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일 때 입력의 전압. 그죠? 이렇게. 4개 파라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나트 게이트가 있도록 합시다. 여기 Vin, Vout. 입력 전압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가해줬다고 그럽시다. 여기는 하이 전압을 가해줬어요. 그럼 출력 전류는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 전류.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출력 전류가 뭐가 되죠? 낮은 전압이 나야 되죠. 하이는 로우는 하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우 전압이 나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거는 Vout. 요거는 Vin. 그죠? 맞아요? 전압을 갖다가 센스를 바꾸죠. 높은 전압은 낮게 만들고 낮은 전압은 높게 만들죠. 그죠? 자, 이거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버퍼입니다. 아이디얼 인버터.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실제 회로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입력을 가해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올까요? 실제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뭐가 생겨요? 지연이 생겨요. 지연. 실제로 나오는 회로는 뭔가 조금 뒤에 이상적으로 그냥 딜레이가 전혀 없다면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나오는 거는 실제 회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걸 갖다가 지연 시간이에요. 그래서 T 시간, 타임. 그 다음에 PD, propagation delay. 우리나라 말로는
전달 지연 시간. 실제로는 저렇게 9나노세컨드, 5나노세컨드, 급이 한 나노세컨드입니다. 나노세컨드면 뭐야?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근데 전자에서는 그 나노세컨드만 줘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우리는 그 10의 미리세컨드도 아닙니다. 우리 전자에서는 나노세컨드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나노세컨드. 그래서 실제로 지금 IC에서는 어떤 단위를 쓰냐? fem토 씁니다. fem토. femto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5승의 단위 가지고 다루고 있거든요. 나노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 전자 쪽에서. 눈 깜짝할 시간인데 실제로는 그죠? 눈 깜짝할 시간이지만 전자 쪽에서는 나노세컨드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 10의 마이너스 9승초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회로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간성이 있어갖고 좀 뒤에 밀려서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달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전달 지연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처럼 출력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반대로 입력 전압을 로우에서 하이로 가야지면 반대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가해주고 났을 때 요 전압 요거하고 그다음 반대로 출력이 하이가 되다가 로우로 떨어지는데 이상적인 거는 요렇게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또 전달 지연 시간이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요 두 개를 보통 보면 이 시간이나 이 시간 낮은 전압에서 높은 데 가는 이 지연이나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떨어지는데 이 지연이나 거의 대칭적으로 같을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할 때는 요거는 TP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거니까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전달 지연 시간이다. TPLH라고 그럽니다. TPLH. 그럼 이거는 반대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TP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 거니까 하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 아시겠죠?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데 지연 시간, 전달 지연 시간 또는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데 전달 지연 시간. 이게 보통은 대칭으로 같은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뭡니까? 위로 갈 때나 아래로 갈 때나 같을 때는 그냥 TPD라고 그냥 하나 쓰시면 된대요. 네? 또는 TPD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TP만 쓰는 사람도 있고요. Propagation Delay, 딜레이를 생략하고 Propagation의 P만 써가지고 T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자, 각 게이트가 전부 다 9나노세컨드 지연이 생긴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나 NOT 게이트가 전부 다 9나노세컨드 전달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입력이 주어지고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요 입력은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9 걸리죠. 여기는 금방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9가 지연되니까 여기서 결국 얼마큼 걸려야 되겠어요? 9만큼 여기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기다려야 되니까 9라는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래갖고 9 기다려갖고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갔고요. 출력이 나오니까 또 얼마가 또 지연이 생깁니까? 여기서 또 9가 생기죠. 여기는 18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18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9라는 지연이 생기니까 2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첫 번째 스테이지, 요게 세컨드 스테이지.
요거 서드 스테이지 되니까 스테이지 수 곱하기 전달 지연 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단계 수 곱하기 각 여기서 생기는 전달 지연 시간을 아니면 이게 다 지연 시간이 다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생긴 딜레이 더하기 여기서 생긴 딜레이 더하기 여기서 생긴 딜레이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단계를 이제 나누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자소자에서는 이는 단계, 이 스테이지가 엄청나게 길겠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이 스테이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많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이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부하실 때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단계 스테이지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부하실 때 파이프라인이 뭔가를 잘 이제 설명드렸어요. 스테이지가 많으면 이렇게 전달 시간 스테이지 수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개 스테이지만큼의 전달 지연 시간이 생기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법이 바로 뭐냐면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으로 설계하는 거죠.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뭐 이거는 우리 원유 수도 꼭지를 해서 여기 들어온 값이 그냥 쭉 이렇게 시프트 돼서 하게 되면 한 스테이지 하나가 있는 것처럼 전달 지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전달 지연 시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팬아웃이 있었죠. 팬아웃이 뭐였어요? 어떤 회로가 있으면 여기에 VOH 또는 VOL이 조직이고 그 다음에 IOL 또는 IOH가 H부터 먼저 쓸게요. 자, 여기 IC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 자, 이 출력단에 얼마나 많은 회로를 갖다가 달 수 있느냐. IC1, IC2, IC3, ICN. 그죠? 맞아요? 어떤 IC가 있는데 그 출력단에다가 IC를 갖다가 몇 개를 내가 달아주느냐. 이걸 몇 개 IC를 구동시키느냐. 드라이빙 시키느냐. 드라이빙 시킨다고 그래요. 요 IC가 이런 IC를 구동한다. 드라이브한다. 이런 말을 써요. 구동시킨다. 요 출력이 몇 개의 IC를 구동하느냐. 드라이브 한다고 그래요. 드라이브.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란 말이 나오면 출력에 몇 개의 IC를 달아주느냐. 그죠? 입력을 달아주느냐. 그 개수가 이 개수 N 있죠? 개수 N이 몇 개까지 달아줘도 잘 동작하더라. 그게 바로 팬아웃입니다. 팬아웃. 왜 팬아웃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죠? 우리 부채를 펼친 모양이잖아요. 그죠? 부채살이 이렇게 펼쳐. 그래서 팬아웃. 부채를 갖다 이렇게 부채살을 이렇게 펼쳤을 때 팬아웃. 다시 오므리면 팬인. 예? 팬인, 팬아웃. 예, 펼쳤어요. 그거 모양을 그래서 우리가 팬아웃이요. 자, 그래서 팬아웃 정의는 뭐예요? 한 개 IC가 몇 개의 다른 게이트를 구동할 수 있느냐. 그 개수를 갖다가 팬아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팬아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가 똑같은 IC를 썼다고 그랬죠. 똑같은 IC를 썼을 때
자, 두 가지 경우를 따지면 되겠죠. 자, 여기 내가 낮은 전압이 걸렸다고 그럽시다. 낮은 전압이 걸렸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IOL이겠죠.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가 출력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IOL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낮은 전압이 걸렸으니까 여기도 낮은 전압이 걸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IIL. 여기도 IIL. 여기도 IIL. 똑같은 IC를 썼다면. 맞아요? 자, 낮은 전압일 때는 이 출력 쪽에서 어떤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IC 쪽에서 전류가 흘러나오나요? 흘러 들어가나요? 아까 공부했죠? 낮은 전압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라운드에 연결됐죠? 그라운드에 연결됐다면 일단 뭐예요? 그라운드가 모든 걸 수용하니까 전류를 다 자기가 받아들이죠? 감내를 하겠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 낮은 전압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죠?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플러스 방향. 입력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놈은 어떤 방향 흘러야 되겠어요? 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방향. 왜냐하면 전류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입력 쪽에서 흘러나오겠죠.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방향. 그죠? 요 출력적인 낮은 전압이면 다른 입력단 여기 다음 단에 걸려 있는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나야 됩니다. 그죠? 요 전류가 합쳐져서 요쪽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전류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류 방향을. 그래서 IIL은 마이너스 전류 방향입니다. IOL은 플러스 전류 방향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은 아까 그 회로를 잘 생각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투 인풋 낸드 게이트 있었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 이제 전류 방향은 이제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픈 컬렉터 썼을 때 학생들이 또 질문을 좀 하던데 오픈 컬렉터일 때는 전류 방향이 오픈 컬렉터는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죠. 그죠? 오픈 컬렉터 흐르는 전류. 맞아요? 여기 VC, 여기 파워 스플라이 있으니까 오픈 컬렉터의 풀납장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이 방향이죠. 항상. 그죠? 네.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은 전압일 때 N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N은 요 전압을 요 N개가 나누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IL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 되니까 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부호를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낮은 전압일 때 팬아웃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상태가 하나 더 있죠. 낮은 전압뿐만 아니라 또 높은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높은 전압일 때는 이제 우리가 식 만들 수 있겠죠. NH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방향만 다시 한번 아까 높은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흘러나오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들어가겠죠. 높은 방향, 거꾸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뭡니까? 높은 전압일 때 출력 전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IOH라고 그랬죠. 요거 요 L 대신 요 H만 바꿔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IIH. 이것도 전류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예를 들어서 요게 30이 나왔고
요거는 20이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펜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값이 다르게 나왔어요. 높을 때하고 낮을 때 다르게. 어떤 값을 채야 되겠어요? 펜아웃을 30개를 해야 되겠어요? 20개를 해야 되겠어요? 30개 하면 낮은 전압일 때는 괜찮아요. 높은 전압일 때는 20개밖에 못 따라주는데 30개 초과했죠. 용량 초과했죠. 고장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두 개 중에 낮은 값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펜아웃 N은 어떻게 되겠어요? N은 미니멈 NL, NH. 자, 그래서 미니멈 값이지, 미니멈 값. 두 개, 낮은 상태에도 높은 상태 다 잘 동작해야 되지. 높은 전압일 때만 동작하고 낮은 전압일 때 동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 두 개 중에 미니멈 값 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양쪽에 다 동작해, 정상 동작해. 한쪽만 잘 동작, 한쪽 동작 안 하면 고장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펜아웃 계산할 때 요 식을 잘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propagation delay time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클락이 이렇게 주기적인 구형파를 우리가 클락이라고 합니다. 클락. 우리 맥박과 같은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클락 신호를 가해주면 이 클락 신호에 이걸 우리가 라이징 엣지라고 합니다. 라이징 엣지. 올라가는 엣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폴링 엣지. 네, 우리가 회로에 따라서 어떤 회로는 여기서 기동을 시킵니다. 여기서 시작을 시켜요. 어떤 회로는 여기서 시작을 시켜요. 그래서 회로마다 어떤 거는 라이징 엣지에서 동작하는 회로도 있을 수 있고 폴링 엣지에서 시작하는 회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동작을 시발시키는, 시작시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시작시키죠. 그리고 다음 또 여기서 또 다른 액션을 또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액션을 시켜요. 그래서 엣지에서 동작할 때 우리가 엣지 추리가더라고요. 엣지 추리가. 항상 엣지에서 동작된다. 트리거가 뭐예요? 방아쇠죠. 우리 권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엣지에서 탁 방아쇠 당긴다. 엣지에서 동작한다. 트리거. 그래서 엣지 트리거다 하면 엣지에서 동작하는. 엣지를 또 뭐 어떤 교과서에서는 엣지가 모서리죠, 그죠? 모서리 동작. 상승 모서리, 하강 모서리 이런 말 뭐 번역해서 쓰는데 그냥 뭐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써요. 엣지, 라이징 엣지 추리것, 폴링 엣지 추리것 이렇게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더 뭐 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럴 때 이 클락은 항상 주기 파형입니다. 주기 파형이 뭐죠? 주기 파형? 주기 파형은 뭐냐면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 간격이 이 간격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 파형이 모서리 간의 그 시간이 다 똑같을 때 우리가 주기 파형이라고 하죠. 주기 파형, periodic wave. 반복된다. 네? periodic. 그럴 때 요 엣지에서 다음 엣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T라고 표시하고 한 주기라고 그러죠. 한 주기, 피리어드. T가
period. 우리나라 말로는 주기. 여기 t하고 여기 t가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주기 파형은 엣지 사이 그 시간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락에서 이렇게 피리드라고 할 때, 요 시간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TH라고 그러고, 요 시간을 갖다 TL이라고 그러면, T는 높은, 그죠? 높은 전압일 때의 폭, TH,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전압일 때의 폭, TL 더한 게 주기죠, 그죠? 네? 높은 레벨의 폭, 더하기 낮은 레벨의 폭, 더하면 한 주기가 되죠? 맞아요? 요게 TH, 요 시간이 TH, 요 시간이 TL.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T가 되죠. 주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요걸 우리가 주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T분의 높은 레벨의 폭 있죠. 요거 B. 그죠? 요 B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듀티 사이클. 듀티가 뭐예요? 듀티 사이클. 이거는 여러분들 그 회사 가시면 듀티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듀티가 뭐냐면 우리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경비 보는 시간 있죠. 뭐 내가 6시간을 쓴다. 그러면 24분의 6.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 분에 경비 보는 시간이 6시간이죠. 그걸 갖다가 듀티 사이클 그래요. 경비를 보는 시간, 듀티 사이클. 자, 그래서 요게 꼭 뭐냐면 하루 중에 경비 보는 시간하고 나눈 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에서는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듀티 사이클. 근데 보통 듀티 사이클을 단위를 갖다 뭐로 표시하느냐면요. 곱하기 100을 취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0.2가 돼요. 하루,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간 중에 2시간을 갖다 내가 근무를 했다면 0.2죠. 그러니까 조금 0.2라는 숫자가 우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가 되잖아요. 그죠? 그 퍼센티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곱하기 100에서 듀티 사이클은 보통 단위를 50%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50% 듀티 사이클은 뭐예요? 50% 듀티 사이클은 높은 시간, 올라간 시간하고 낮은 레벨의 시간하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일부 시간을 세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50% 올라가면 50% 내려오는 이런 펄스를 갖다가 제일 많이 쓰죠. 네. 요런 식의 요게 5ms면 요것도 5ms 똑같게. 네. 요런 걸 제일 많이 써. 근데 실제로 우리가 클락을 발생해주는 걸 갖다 뭘 쓰느냐면 우리 크리스탈 아시죠? 크리스탈. 발진자. 우리가 마이크로 컴퓨터 우리 그 클락을 만들어주는 회로가 크리스탈을 써가지고 클락 신호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클락 신호,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요. 듀티 사이클이 굉장히 작아요. 네?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아시죠? 수중 발진자. 그게 앞전 소자를 이용해가지고, 앞전 소자는 뭐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힘을 가하면 거기서 주기 파형,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요. 나오는 게 앞전 소자죠. 그게 크리스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락 신호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듀티 사이클 50%짜리가 안 나와요. 되게 작아요. 퍼센티지가 뭐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50%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보통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걸 갖다 우리가 쉐이핑 회로라고 그래요. 쉐이핑이 뭐야?
성형, 우리 얼굴 뜯어 고치는 그것처럼 성형 회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프리플랍,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마 가면 이제 프리플랍이라는 게 나와요. 프리플랍 하나 쓰면 듀티 사이클이 10% 20% 되는 걸 50%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성형 회로예요. 성형,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죠. 성형 회로. 자, 이것도 이제 이상적인 클락입니다. 이상적인 클락. 실제 클락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 클락은. 항상 우리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근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그 엄청난 확대를 시켜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확대시킨 거예요. 이렇게 90도 팍 올라가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슬로프를 갖고 있어요. 슬로프. 실제로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간성을 가지고 있죠. 간성. 딜레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출발하려면 빨리 출발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간성이 있는 거죠. 내가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율리 법칙, 뭐 다 그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걸 갖다가 움직이게 하려니까 이렇게 슬로프를 가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TR, TF. 자,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엣지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라이징 타임, 상승 시간.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요 폭 있죠. 요건데 정확한 정의는 여기서 10%에서 90%입니다. 요 최대 전압 있죠? 최대 전압의 10%에서 90%.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이죠. 여기 정확한 시간은 10%에서 90%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요게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바로 T 라이즈 타임. 마찬가지로 90%에서 10% 떨어지는 시간, 9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시간, 이게 T4 타임. 근데 뭐 실제로 할 때는 그냥 뭡니까? 10%, 90% 뭐 자로돼가지고 뭐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그냥 어프락시메이션 근사해서 뭐 이렇게. 근데 정확한 정의는 10%에서 90%까지 가는데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 타임 클락에 관한 파라미터들, 뭐죠?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 피리어드, 듀티 사이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